자, 반갑습니다. 감정평가사 회계학 강의를 하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 우리 감정평가사 이 회계학 과목은 이제 1차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상당히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이 회계학이라고 하는 산을 좀 넘어야 되는데 회계학이 좀 어렵죠. 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제 가장 꽈락률이 높은 과목이 이제 회계학이에요. 그게 이제 기존에 5년간의 이 출제된 걸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그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꽈락률이 높아요. 거의 한 평균적으로 한 50%가 돼요, 이게. 그래서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그 한 반은 회계학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응시 인원수가 이 거의 뭐 이 2.5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죠, 이게.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에서 이 어떤 인원수 조정을 위해서 이 회계학이 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 이 출제된 거를 보게 되면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회계학이 이게. 그리고 이제 회계학 다음이 이제 이 경제학 원론이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1교시하고 2교시에 각각 이 경제학 원론하고 회계학 가지고 1차 시험에 어떤 합격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이 시험이 이제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에요. 자, 아무튼 요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앞으로 요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 이거죠. 더 늘어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문제는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그 1차 시험의 합격률이 이제 요 정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계학으로 들어가서 이제 최근 3년간을 보게 되면은 3년간에 사실은 왜 3년을 보냐면은 이 인원수가 갑자기 막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자격사에 대한 어떤 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이 도전을 하죠, 이게. 사실 감정평가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회계사, 세무사, 뭐 세무사 같은 경우는 뭐 2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역대 최고죠. 2만 명이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모든 자격사 시험들이 다 지금 이렇게 응시 인원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런 얘기죠, 이게. 누가 더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여기 노랗게 칠해놓은 것은 사실은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 선배를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셔, 이게. 그래서 이 앞에서 책도 보면은 앞에 막 꺼맣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자본까지만이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서 21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나머지가 이제 9문제예요. 9문제.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도 쉬운 주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여기 주제들이 어려운 주제들도 있고 그런데 쉬운 주제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처음 기본서 공부하실 때는 웬만큼은 다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장하고 못하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못하는 장은 어쩔 수가 없어. 시험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는 제껴야 돼요. 전략이에요. 회계학에서 100점 맞자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적어도 그 평균은 까먹지 말아라. 그 60점 공부 잘하신 거예요, 이게. 꽈락을 넘겨야 되는 어떤 그런 이 과목이 바로 이 회계학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주로 이쪽에서 이 적중률이 높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도 공부해서 이 중에는 선별해가지고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선별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제끼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자신 있는 이 내용이 있고 자신 없는 내용이 있어요. 자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그게 전략이에요. 이게 자신 없는 것은 시험 얼마 안 남겨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시간 낭비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모에게는 30문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해서 이제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원가 관리 이 회계는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랗게 칠해져 있는 여기가 주로 원가 회계고요. 여기 밑에가 관리 회계야. 근데 관리 회계는 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난이도가 있죠, 이게. 근데 여기서도 건질 건 있어, 이게.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뭐 그 처음 상반기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집중하셔야 돼, 여기. 잘 나오는 파트에. 그래서 원가 쪽에서 여기 한 반만 맞춰도 성공이에요, 이게. 반만 맞춰도. 그래서 우리 앞에 이 재무 30문제 뭐 거기에서 그 한 20문제만 풀어도 왜냐면 여러분들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에 한 문제 풀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시험장에서 실제로 회계학 과목에서 한 24문제 내가 손대서 푼다? 그걸 잘하는 거야, 이게. 거의 16문제는 찍어야 돼,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회계학이 이제 그런 과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거의 뭐 29문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론 문제가 11문제밖에 안 나와, 이게. 그래서 계산하지 않으면은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이 난이도로 돼 있다, 이거죠. 좀 이 숫자에 좀 약하신 분들은 이 회계학이 아주 발목을 잡는 과목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회계학 학습 과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회계 원리 1개월인데 이거 20강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15시간도 안 돼요. 이게 뭐 15시간도 안 되는 거 한 이틀이면 집중해서 들으면은 뭐 2, 3일이면은 듣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적어도 한 3번은 들어야 되지 않나. 3번은. 왜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그게 탄탄하게 돼 있으신 분들이 기본 강의를 줄일 수가 있어. 이게. 왜냐면 이제 요것이 밑바탕이 돼서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얹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거 그냥 무너져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회계 원리, 제가 1개월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은 얼마 안 돼. 우리가 이 회계 원리 이 기초 강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 뭐 2, 3일이면 듣는데 그걸 가지고 이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드시라 이런 얘기죠.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반드시. 그 상태에서 이걸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실력이 확 늘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든 우리 수업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죠. 강의를 듣고 그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가급적이면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한 서브노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보지 마시고 그 서브노트를 반복하셔야 돼. 사실은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시험 때까지 반복하게 되면 기본서를 안 보고 그 요약돼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기본서를 참조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회계학을 나중에는 정리가 되면 굳이 나중에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그냥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회계 보고 나머지 이제 다른 공부하시면 돼, 이게. 근데 이제 그 단계까지 안 가 계신 분들은 나중에 시험 한 달 남겨놓고 걱정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뭐 이 머리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뭐 회계학은 항상 계산기 필요하고요. 연습장, 필기도구 뭐 이렇게 해서 가급적 색깔 2가지 이상 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을 뭐 기본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